실제로 수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바늘판까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드 동물병원에서 외과 담당하고 있는 이창선 원장입니다. 주로 어떤 수술 많이 하세요? 최근에는 무릎 수술을 그래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슬개골 수술이랑 TPLO 수술,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파열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파열된 십자인대 구조를 보면은 인대 자체 구조가 멀쩡한데 이제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지듯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인대 구조 자체가 망가지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원인이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TPA라고 해서 정강이뼈가 이제 힘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이 TPA라고 하는 각도가 너무 클 때 그럴 때 이제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이지 TPA가 정상 범위에 있는 아이들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전십자인대를 진단하는 신체적 검사 방법에서 정강이뼈를 대퇴골 하고 이제 밀어보는 건데요. 앞으로 밀리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게 드로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강이뼈가 지면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여부를 보는 TBR 컴프레션 테스트. 그런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경골이 전방으로 변이 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완전 파열로 얘기를 하고 근육량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테스트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상 관절낭 비율가 뚜렷하고 관절낭의 내측이 부어오르는 병변이 뚜렷하면은 전십자인대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십자인대 질환은 보호자분들이 발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들고 잘 쓰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쩔뚝쩔뚝 그 체중을 지지 못하고 걷는다거나 아예 한쪽 다리를 들고 걸어버린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하시기 어렵진 않습니다. 전십자인대를 수복하는 수술 방법은 크게는 인대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물을 이용해서 수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경골 조면을 TPA 각도를 변형시켜서 힘을 중화시키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은 아니고요. 외부 이제 보형물을 통한 방식은 수술 성공률이나 이제 수술 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절골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TPLO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 정강이뼈, 경골의 상단 부분을 이렇게 원형으로 잘라서 TPA 각도를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 수직으로 서 있는 경골에서 TPA는 보통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슬로프를 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퇴골이 자꾸 뒤로 밀리고 경골이 앞으로 나가는 형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경골의 평원의 각도 TPA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바꿔주는 수술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중화시키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관절이 안정화되도록 자른 상태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고정을 시켜주는 수술이 TPLO 수술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꾹 뺐다 폈다 이렇게 지면에서 힘을 받을 때 정강이뼈가 앞으로 나가고 대퇴골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과도하게 나가는 경골을 잡아줄 수가 있죠. 소형견에서 수술을 할 때는 소형견들의 경골 얇은 부분은 1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골을 시행하는 뼈 자체가 2cm 정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은 뼈를 크게 2등분해서 절골을 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 공간이 1cm에서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절골을 할 때 위치, 절골을 하는 모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경골의 각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무릎 관절을 열어서 보면 뼈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절낭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뼈의 모양을 기억하고 아니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는지 내가 계획한 대로 잘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환자마다 다 다른 그 해부학적 구조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엑스레이 사진을 실제 환자의 그 뼈 상태와 대조해서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술들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일단 수술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빠르면 3일 늦어도 뭐 한 5일 정도 많이 늦는 애들은 일주일 정도 그러면 다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대부분 일상생활을 할 때 약간의 이제 그 파행은 있을 수 있지만 빠른 걸음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4주 정도가 되면은 보호자분들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는데요. 그때가 됐을 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4주면 아직 뼈가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운동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2주에서 4주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생활 그리고 산책도 나갈 수 있을 정도 짧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서 좋은 것은 체중의 관리, 정상적인 체중이냐 아니냐. 실제 연구의 사례에서는 이건 그 생애주기의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 유전적으로 관절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체에서 75% 정도의 시기를 체중 관리를 잘한 개체에서는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에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제로는 오메가3가 유일하게 간식이나 이런 걸 이제 줄여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미 많이 쪄있는 아이들은 이미 잘 먹는 아이들이거든요. 한번 잘못되면 그 뼈가 엄청 작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도 그래요. 대형견이라고 해서 뼈가 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대형견에서도 작은 뼈, 그러니까 정강이 뼈잖아요. 그걸 또 나눠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한번 잘못되면 그 잘못된 뼈를 또 추가적인 고정을 통해서 또 대형견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많이 나가는 무게를 또 견뎌야 될 만큼 수술을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힘들고요. 그리고 그 절골술을 통해서 망가진 관절은 다시 한번 수술을 해서 그 견골에 원하는 TP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주저앉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소형견 같은 경우는 워낙 뼈가 작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그 뼈가 다시 수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십자인대가 손상되는 순간부터 관절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늘판 손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형견에서는 특히 이 현상이 더 심하고요. 실제로 수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바늘판까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형견에서는 바늘판 손상이 드문 편이긴 한데요. 이 또한 어느 정도 변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바늘판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관절의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파열이 있을 때도 수술적으로 교정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보호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십자인대는 과거 이제 소형견에서는 관절낭외 공학법 이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인공인대 같은 장치를 고정시킬 때 쓰는 방식, 타이트 로프라든지 뼈의 본 터널을 뚫어서 하는 방식은 아무리 이 인공인대나 이런 재료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뚫어놓은 그 뼈의 구멍이 커질 수 있고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인공인대가 있는 주변으로 조직 손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수술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소형견에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애들한테서는 수술을 하기에는 이런 장치들이 너무 컸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비들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제 작은 소형견들에서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십자인대를 정복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90%가 넘어요.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이 수술만 잘 된다고 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